누구한테 선물 받아서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살 빼면 입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과감하게 비워내보면 진짜 나다운 것들이 남아지거든요. 여러분, 버린다는 건요, 남기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나다운 걸 남겨보세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세 가지 크리에이터 명지대학교 김익환 교수입니다. 저희가 정말 한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 많은 사업가들이 계신데 지난번부터 한 분씩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드디어 정리왕 우리 이지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지영 대표님,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고 간단하게 소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왕 이지영입니다.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영 대표님은 어쩌다가 정리왕이 되셨어요? 저요? 태어날 때부터 정리왕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태어날 때부터 정리 잘했다라고 하면 이거 에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릴 때부터 필통정리 잘하는 사람, 다이어리 잘 꾸미는 사람, 내 주변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하고 꾸미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정리정돈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즐겨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꽤 사업이 이제 많이 번창해가지고 네. 큰 회사의 이제 대표님이 되셨는데 네. 현재 하고 계신 일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식회사 새삼 직원들이 정규직 50명이 넘었어요. 서울에서 회사 대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삼 아카데미라고 공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리왕 유튜브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정리에 대한 철학, 정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책을 출간해서 그 작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강연을 통해서 또 그 정리의 힘을 알려드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TV의 신박한 정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또 많이 배웠었죠. 네. 그 TV 얘기는 제가 부러워서 좀 여쭤봐요. 저는 아직 안 부르는데 네. 어쩌다가 TV에서 우리 정리왕님을 찾아서 부르게 됐어요? 이건 저도 꿈만 같은 일인데요. 그 정리에 관련된 일을 창업한 지 2년 만에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목이 딱 묶인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집을 찾아가는 일이니까. 근데 이거는 집을 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사투리를 하나도 안 써가지고 상상도 못 하실 거지만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왜 탁 터졌잖아요. 신천지. 그게 사건이 터지면서 진짜 막, 나 이제 어떡해. 정말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나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고 하고 있었을 때, TVN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리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일을 행해줄 사람이 있는데, 당신을 이제 우리 전문가로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당신을 진짜 적극 추천하고 있다. 한번 서울로 와달라. 근데 그게 신혜라 씨였고, 그게 이제 신박한 정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안 갈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막 손 깨끗하게 씻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엉뚱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이 대표님을 보면 그냥 정리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주는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제 누구의 집을 가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는 그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당신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엄청 바쁘셨죠. 그래서 바쁘셨을 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충분히 용도에 맞게 위치를 잘 두고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꾸고. 그래서 내가 이지영 대표님은 그냥 사업을 위해서 또는 그러니까 정리해 주는 게 사업이니까 그걸 하신기보다도 그 안에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강하신 거를 제가 느꼈어요. 아마 그동안 보여졌던 이 대표님의 그런 어떤 인간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방송사에서도 아마 정확하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실제로 그 댁을 갔을 때 한 번도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을 든 적이 없었어요. 특이하신 거예요. 특이한 건가요? 정리를 하는 사람은
집을 뭐 이렇게 개판으로 해놔서 아니, 개판으로 해놨어는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현상, 상황인 거예요. 상황은 개판이 답답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상황은 진짜 왜 이래놨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상황인 거지.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어느 집도 이유가 없는 집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그냥 정리가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듦과 동시에 또 항상 그게 또 있었어요.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가보면 이거 빨리 이거 가면 좋겠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냉장고가 여기 있으면 너무 불편할 텐데 여기로 옮기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만져보면 사연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어봐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꼭 대답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머뭇거리겠지만 이게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또 어떨 때는 암만 극해도 그렇지 이렇게도 그냥 언니 같은 마음, 때로는 딸과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애프터가 뭐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뭐 그냥 우리가 서로 같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이 그냥 묵었던 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막 해결해 나가는 거죠. 비워냄으로써. 그리고 내가 그걸 도와주게 되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고객에 네. 대한 진심의 사랑이 있으면 그 고객에게 뭔가를 서비스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든 게 덜해요. 몸은 완전히 녹초가 돼도 그날 노동을 한 것의 결과가 나에게 네네. 큰 행복으로 네. 또 와닿고, 네. 또 고객도 같은 행복을 느끼는 이제 이런 공감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셨던 네. 거로 느껴지고요. 네. 그게 정리왕의 실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삶을 사랑으로 정리해 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해서 그랬나? 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제가 막 라디오도 막 출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대구에 있던 우리 고객님들이 막 사연을 보내세요. 대표님, 저 그때 어느 동에 누구예요? 막 대표님 덕에 막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갔어요. 우리 아이가 시집 갔어요. 나 취직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뭐 대학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 간 거고 본인이 연애를 잘해서 시집을 간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공간을 같이 어루만지고 바꿈으로 인해서 그들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막 공을 돌려주시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기쁨을 나눠주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방송 온다고 내가 오늘 힘들다고 막 투정 부렸던 거? 그런 내가 막 미안해지기 좋지 않아. 내가 아유 정신 바짝 차려야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 이런 분들 덕분에 나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지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요. 네. 일단 우리가 정리잖아요. 자, 정리하려고 하면 비우셔야 돼요. 내게 필요 없는 걸 비우는 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정리를 한다 하면 뭘 살려고 생각을 하세요. 뭐 200% 죽은 공간 살리는 법, 아니면 필요한 템을 막 먼저 알려고 하는데, 그거는 흡사, 살도 빼지 않고 좋은 옷을 사 입으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 먼저. 기가 막힌 비유. 근데 물론 그게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사실은 더욱 중요한 건 물론 땀을 흘려서 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하고 싶은 것도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뭘 비우느냐? 현재 필요한 걸 비워내시면 안 돼요. 당장 여기 보면 내 입에 딱 맞는 머그컵, 필요한 탁자 이런 게 아니라 팬트리라든지 창고 속에 묵어있는 과거의 물건들, 화려했던 내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 근데 지금 현재 나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묵은 것도 다 비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막 쟁여둔 거, 이런 것들 비워내시고 현재 필요한 것만 남기면 요게 제자리 찾아 들어갈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좁은 집도 2배로, 3배로 넓게 쓰실 수 있어요. 음. 네, 그 포인트를 아마 살리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 쉽지 비우는 게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살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개성을 갖고 하는 네. 것이 명확하면 네. 그러면 뭘 비워낼지가 좀 명확해지는데 정확하게 나다운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집을 정리해 주러 가셨을 때 네. 주로 대화를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 받은 네. 느낌입니다.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이런 스타일이고 이게 지금 용도에서 필요할 거예요 라고 중간중간 코멘트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맞아요. 고객이 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고 네. 깨달으면 이제 막 비워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진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거든요. 한 평이라도 더 넓은데 가려고, 또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려고, 우리 애들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막상 내게 주어진 한 평, 사실은 나답게 채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왜? 그 공간 돌보는 시간에 또 우리는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근데 한 번쯤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칠 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내 공간,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한번 둘러보고 진짜 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옷이 많다. 이게 봄이 돼가지고 그냥 옷 정리, 지긋지긋한 이거 막 겨울에 정리해야 된다. 때가 돼서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이 옷 정리를 한번 해볼까? 라고 접근을 하셔서 한번 비워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고 하면 진짜 한번 딱 보세요. 누구한테 선물 받아서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살 빼면 입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한번 과감하게 비워내보면 진짜 나다운 것들이 남아지거든요. 여러분, 버린다는 건요, 비우는 거 아니고요,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그렇죠. 네. 그냥 버린다, 비운다, 뭐 어떡해. 아니에요. 나다운 걸 남겨보세요. 그러면 쉬워져요. 네. 거꾸로 실제로 그러면은 옷이나 뭐 가구나 네. 또는 부엌용구나 이것을 버리려고 할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네. 고르는 게 버리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나다운 것을 찾는 것이 네. 오히려 버리는 기준이 될 수 그럼요.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서랍을 열어요. 그럼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왜? 한 번도 쓰지 않았어. 근데 이거는 정말 쓰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제 버려야 되네. 공간만 차지하는 거예요. 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냥 빼두세요. 남기세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그리고 이거는 놔둬 보세요. 빼놓으세요. 빼놓으시고 다른 이에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왜 이걸 버린다고 생각되면 되게 아깝지만 누구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걸 또 나눠준다 한다고 해서 며느리 줄 거다, 뭐 친구 줄 거다 이러면 그게 또 누구한테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쿨하게 나한테도 필요 없는 거 남한테도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수거장 있죠. 그 쓰레기 수거장 옆에 깨끗한 이 종이백에 담아서 써줍니다. 몇 동 몇 호예요. 저한테 필요 없는 물건인데 혹시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라고 해놓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요. 그리고 만약에 몇 시까지 안 가져가면 그때 제가 폐기를 하는 거죠. 너무 쿨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눈다고 나눈다. 생각하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면 네. 사실은 많은 것을 제대로 정리해내고 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이랄까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진짜 무술 너무 바쁘거든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고요. 오늘도 아침에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서 책 읽고 아침에 강연 자료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과를 또 하고 오늘 촬영 왔어요. 그리고 오후 일정도 또 있어요. 너무 바쁘게 지내요.
그러면 집에 가면 조금 어지러져 있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 거랑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면 사실은 지긋지긋할 수도 있고, 난 돈을 이렇게도 벌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난 집안일까지 내가 또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껏 그런 생각을 진짜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에 대한 되게 감사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내 가족을 위한 일이고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가족을 위한 일. 그 배려가 나로 시작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해줌으로써 우리 가족들은 그걸 또 어릴 때부터 받아왔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또 당연시 여기지 않아요.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거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꼭 밥을 먹고 개수대에 해놓고 물을 받쳐놔요. 설거지를 해받는 아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받쳐놓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우리 엄마가 갔다 와서 설거지까지 하면 이 밥풀이 딱딱해지면 얼마나 설거지하기가 힘들 걸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 받쳐놓는 까지. 자기도 이제 다음 학원 가고 하면 또 시간이 없으니. 그리고 이불 정리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수건을 닦고 세탁기 안에 집어넣는 일.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배려를 해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리함께서 실제로 정리를 해주면 네. 그게 이제 기본 시스템이 갖추어지니까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가족이 하나의 가정을 함께 운영하는 네. 거라서 만들어진 그 정리 상태를 더 이상 어지르지 않고 네. 정리된 상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각 구성원이 자기 역할을 해야 네. 되죠. 그게 이제 저는 하나의 가정 경영의 시스템이라고 네네네.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아드님의 사례가 네. 그 시스템을 잘 아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리를 한다는 행위는 나만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을 위한 행위이기도 네. 해서 정리 행위를 하면서 내가 엄마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이타성을 자기가 또 경험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리함께서 오늘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하는 정리 행위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인과 그럼요.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이타적인 행위다. 네. 라는 얘기를 네, 하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직업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많은 주부님들 솔직히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긋지긋한 집안일 가면 저도 사실은 그 약간이 아니라 진짜 많이 공감해요. 하지만 방향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럼 다들 기쁘게 하시거든요. 앞으로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으로 힘을 내어주는 것처럼 공간을 돌보는 일도 밖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걸 시작점을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냥 기분 좋게 우리가 시작을 해주면 또 받는 이도 그게 당연시 안 돼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거다. 우리가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샤워 타올이 있는데 그게 제가 항상 밑에 이렇게 애싸거리를 해서 걸어두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걸 좀 위에 좀 걸어놔줘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항상 이렇게 밑에 구부려서 하니까 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이제 S자거리를 조금 위에 올려놨어요. 편하게 해주는 일. 그냥 그런 시스템을 좀 바꾸면 누구든지 편하게. 그래서 왜 그런 거 그냥 샤워타로 아무 때나 툭툭 던져놔.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 뒷사람이 축축한 거 써야 되잖아. 라고 잔소리는 누구나 하기 싫고 듣기 싫어하는 거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하도록 먼저 우리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막 어지러진 상태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정리된 환경의 시스템을 만드는 네.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고요. 사실 공간을 돌본다는 표현도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네. 표현이라서 기억에 남고요. 네. 자, 그래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결국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건 사람이니까 네. 사람의 역할 분담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네,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시고 조언을 하십니까? 근데 사람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게 뭐 집안일은 집안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주부라서 주부가 100%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주부가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집안 일을 하는 주부는 그거를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그건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구조, 어떻게 시스템을 잡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엄마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을 짜는 거죠. 그런 거는 엄마가 하고 주로 관할하고 그런 걸 하는 거지만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스스로 하게끔 해줘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누가 했어? 누가 치워야 돼? 네가 치워야지, 내가 치워야지. 이런 말들 그런 걸 싸우잖아요. 이거 한 사람이 치워야 돼요. 그러면 주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를 갖다 놓을 자리를 마련하는 걸 하셔야 돼요. 왜 싸우냐면 이걸 쓰고 갖다 놓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디 갖다 놔야 할지 모르니까 어지러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자리에 제자리 찾는 거,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제가 우리 정리왕님의 이제 실제 정리 실례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또 하나 제가 놀랐던 것이 비용을 정말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리 방법을 취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삶 자체도 가능한 한 용도를 끝까지 다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미니멀하게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아주 철저하게 박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라는 게 버리는 거기는 한데 또 막 버리려는 직업을 하다 보니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손에서, 내 회사에서 버려지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30평 아파트 기준에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가 보통 20개? 네. 어떨 때는 1.5톤이 3번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왜 뭐가 그렇게 버릴 거 많아. 근데 우리 집을 탈탈 한번 털어봐요. 그럼 그 정도 다 나와요. 정리하고자 맘먹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니 너무 조금 애초에 이 물건들이 버리려고 만들어진 물건들도 없었을 텐데 우리가 그냥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냥 필요할 것 같으니 이것 좀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다들 사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한 번쯤 필요하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책장을 옆으로 눕히기도 한번 해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까? 무작정 새로 다 버려서 새로 다 사들여서 뭔가 이렇게 규격화하는 거는 재미없잖아요. 실제로 작업하신 영상을 좀 꼼꼼하게 보여준 걸 보면 현재 그 집에 있던 거를 다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시트지 정도 붙이고 어떤 것은 요거는 정리형의 선물입니다 하고 한 개나 두 개 정도 새로운 걸 갖다 놓으시지 뭔가 정리를 위해서 엄청난 도구를 산다든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재용 대표님의 방식은 일종의 국민운동처럼 우리 모두에게 보급하고 저는 그리고 그 정신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얘기 들으면서도 제가 살짝 감동 먹으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요. 아마 시청자들도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비움으로 시작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남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최종의 목적은 이 공간의 주인이 채우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단 이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같이 어루만져주면서 비워내고 남겨드릴 수는 있지만 이 공간에서 좀 더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비워내보고 좀 더 지내보면서 진짜 내가 이걸 정말 좋아했구나. 나 진짜 이런 색을 좋아했구나. 조금 더 경험해봄으로써 그 이후에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채우는 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나 시집가요. 나 뭐 해요. 새 삶을 사는 게 저희가 원하는 사실은 진정한 체험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도 새 삶이거든요. 그게 최종의 저희 회사와 제가 지향하는 회사의 방향성이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산다고 이것저것 막 사들여가 몰랐는데, 아, 결국 나는 이런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 나 이제부터 이런 걸 한번 더 사보고 싶어. 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제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응원하고 있어요. 진짜 그걸 응원하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 때 진짜 기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와, 미쳐요. 사실은 그거 들었을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아름다움 때문에 이게 정리를 해주고 하는 게 일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결국은 버리고 정리해서 환경을 만드는데, 그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다움이 뭔지도 고객들이 발견을 하고, 네.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환경을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잘 유지를 네. 하고, 그 좋은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해봤더니 자기의 어떤 풍요로운 어떤 지향의 네. 삶이랄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정리왕은 아, 내가 한 일에 보람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신다는 얘기인데요. 맞아요. 사실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십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네. 좀 뭐 낯간지러운 얘기입니다만 살짝 존경스러운 그런 생각이 확 들고요. 오늘 인터뷰 보면서 우리 이 대표 얼굴 보면 확 느껴지시듯이 사랑을 베이직에 깔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처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